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이 언제 출마하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7월 17일 날 출마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일성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번 인천 쪽에 개항을에 출마할 때와 똑같은 어떤 패턴을 보였다라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그 당시에도 개항을 출마 관련해서 굉장히 당내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언론 네.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계속 침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뭐 당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그 의원들이나 혹은 또 이런 종편 패널들, 민주당 쪽 패널들을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할지 나는 아직 마음을 안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흘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출사표를 던졌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거의 뭐 그 침묵을 지키거나 일단 거리를 두다가 일부 또 종편 패널들과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듣고 보니까 아직 안 정했대요. 그리고 고민 중이래요. 하는 것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게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의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그러나 나오려면 좀 더 당당하게 해라. 자기가 어떤 정해진 어떤 시점을 딱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온다. 심판을 받겠다. 이런 비판 내가 잘 알고 있다. 뭐 어저께 한 얘기 뭐도 좋고 차라리 당당해야 되는데 늘 나는 고민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이 불러서 혹은 지난번 개항을처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다. 책임을 지라는 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비판을 하는데 거꾸로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다. 이번에도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보다는 시대가 불러서 소명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스타일인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이재명스럽진 않았다. 이제 초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여기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언제나 마이너리티로 불구하고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이 출사표는 당당하지 못했다. 좀 당당하고 솔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당 안팎에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마치 본인은 출마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호명이 있어서 출마하는 것처럼 비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연출을 했다.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기환 평론가님. 찬반 양론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로 모이는 결론은 힘이 있어서 출마했다는 겁니다. 대세론이죠, 이른바. 힘이 있어서 출마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대선 패배, 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뭐 설명이 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그러면 혁신의 경로를 이제 밟아가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친문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혹시라도 지금 뭐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이제 방어벽을 치겠다고 하는 방탄출마다. 뭐 방탄출마까지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좀 과하다고 보더라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출마했다. 또 이것만으로 결론 짓기에도 이재명의 출마를 좀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어떤 설명으로 국민적 명분을 획득하고 당내에서 갈등을 좀 정복시키는 것보다는 갈등을 좀 진화하면서 나섰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재명 출마 반대 또는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좀 지나치게 많은 비판을 하면서 출마의 당위성을 힘의 논리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와 좀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선약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달콤한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좀 해소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이재명 책임론
이른바 이제 반명 책임론. 이게 과연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되겠는가? 그 예측을 한번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전평론가님. 예, 저는 뭐 미미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이제 포인트가 명분론이나 또는 이제 그 민주당의 미래 혁신의 과제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출마를 강행해서 당을 분란으로 빠뜨리느냐. 특히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뭐 국정 운영 또는 뭐 저 국민의힘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쉽게 이게 침뱉기식으로 비판을 해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서른 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없죠. 네. 저런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했으며 송영길 또 대표가 왜 서울시장을 출마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다른 경쟁자들이 이슈 제기 또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 방탄하려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오히려 저는 표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이번 이제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거 자체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그리고 이재명 단독으로 나와서 스스로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당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요. 그것이 다른 뭐 이슈나 상황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서 갈 것인가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당대회를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만들 건지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 이재명 의원의 거의 동무대가 될 선거가 예상이 되는데 그 반명 책임론 변수가 되겠습니까? 변수가 안 되겠죠. 어떤 전당대회도 사실 앞서고 있는 후보를 뒤에 쫓아가는 후보들이 집중 난타하는 건 늘 있어 왔으니까 반명이라는 이름으로 뭐 뭉친다.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의 뭐 그런 가치 판단의 어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비전, 전평론가 말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란 건 사람 자체가 사실 비전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메시지고요. 그랬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비전 입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상징성, 그다음에 그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지난번 선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 출신이 아닌 후보를 지금 그랬죠. 후보로 내세운 거예요. 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인 정권의 공철청장 출신이 아무리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따돌림을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선뜻 보수 정당, 역사가 깊은 보수 정당의 후보로 데리고 온다?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또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후보, 이 민주당이라는 정권의 사실은 적자 서자 이 말씀 참 저도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적자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TK 출신입니다. 그리고 운동권의 DNA도 사실 이 82학번이긴 하지만 학생운동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권 내에서의 이 사람이 뭐 물론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이 후보가 했다고 하더라도 운동권 내에서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사실 거기도 서열도 중요하고 어떤 뭐 파도 예. 중요하고 정파 이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거대 일당 2당에 맞붙을 수 있는 이유 새로웠거든요. 네.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쪽 정당의 이준석, 뭐 한쪽은 뭐 선출된 당대표지만 또 이쪽은 박지현, 이쪽은 뭐 임명직이지만 그래서 이런 새로움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새로움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지금 길로 가고 있다. 또 이재명이야? 이런 반응을 지금 나타나게 만들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97 세력도 마찬가지고
반미형 입장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당의 리스크가 되고 그게 당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출마를 자제하라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의원의 그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명연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당대회도 당대표 선거에서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단일화 늘 있어 왔고요. 뭐 컷오프 이후에 뭐 한 서너씩 이렇게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중에서 둘 이상의 뭐 단일화가 있을 겁니다. 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8월 2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 3일이 그 검수완 법 상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공공수사 1, 2, 3부, 뭐 반부패 수사부 1, 2, 3부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8월 28일 전에 전 평론가 말씀처럼 단순히 후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그 자금이 불확실한 쪽으로 흘러갔을 경우 FIU에서 검찰에 넘겨준 금융정보가 사실상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곳으로 흘러갔다거나 또는 사적으로 흘러갔다거나 어쨌든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 뭐 검찰이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이낙연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른 의원이라든지 혹은 윤영찬 의원이 다 그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저는 어떤 지금 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의 뭐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폭로, 새로운 사실 공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예. 또 윤영찬 의원 근데 그 당시에 자해 정치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하지만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이라는 것이 가장 사실 원수처럼 척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분당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혀 양상이 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반미형 기류가 호남 쪽에서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 뭐 호남 출신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등등의 호남 쪽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이런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물론 이제 최고위원 경선까지 우리가 넓게 봐야 되겠지만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우리 호남 당원들 또 호남 유권자들의 기류가 어떨 것 같은지. 실망은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대체제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재명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을 밀었을 경우에 호남의 표를 좀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줬듯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관심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성 지지자 중심으로 표가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받지 못한다는 것 전에 대체제 부재 상황 때문에 오히려 호남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남이 실망 여론은 있으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긴 해도 네. 뭐 별다른 이상 기류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우리 이평론가께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대선이라면 아마도 호남 유권자들은 고민을 더 깊게 할 겁니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거든요. 좀 대선과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현재 호남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은 누가 될 것이냐. 네. 로 사실 모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다른 대체제가 안 보인다. 이게 전략적 판단의 근거일 수가 있어서 저는 호남 당원들의 그 지금 생각이 전혀 이 여론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대세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예, 네. 높다.